네, 여러분들이 응원을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또 애정하는 분이죠. 박은정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반갑습니다. 바쁘시죠? 예, 좀 바쁩니다. 아마 뭐 일정이 거의 뭐 꽉 차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얼굴 살이 좀 빠지신 것 같기도 하고, 예. 지금 숨을 또 막 쉬시면서 가쁜 숨을 쉬시면서 앉으셨는데, 요즘에 SNS 보니까 의원님의 이제 표정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올린 SNS 사진 이게 좀 많이 또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의원님이 또 직접 SNS에 올리시기도 하셨고. 네, 그거 제가 누가 네. 저한테 보내줘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보좌진들한테 네. 재밌다고 올렸더니 우리 보좌진이 그거 올리자고 해가지고 아마 못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띄워볼까요? 사진 한번 찾아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의원님께서 단호한 모습을 그동안 많이 이제 네.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희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지지자분들께서 맞아, 박은정 의원의 표정이 이랬을 거야 하고 하시면서 쭉 주셨는데 기쁨, 슬픔, 짜증, 외로움, 즐거움, 의심, 분노, 갈망, 흥분, 공포, 흡족 모든 표정이 다 같습니다. 항상 이 단호하게 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듯한 모습을 쭉 볼 수가 있는데 법사위에서 잘 안 웃는다고 그래서 이제 얼음 그렇게, 공주라는 말도 있고. 네, 근데 법사위는 전쟁터라 가지고 맞아요. 거기서는 웃음이 잘 안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예. 그런데 윤석열 구속 기소에는 활짝 웃는 모습을 예. 볼 수가 있었는데 정말 구속 기소 됐다는 말씀 들으시고 뭐 안도감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 체포가 조금 힘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좀 마음 졸였고 그때. 체포 이후에는 저는 이제 그 정해진 절차여가지고 네. 그 크게 이제 저는 뭐 거기에는 걱정이나 뭐 그런 생각은 안 했거든요. 네. 근데 또 막 그 심우정 총장이 막 검사장 고검장 회의한다고 그러니까요. 막 이랬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럼 석방시키는 거 아니냐고 네. 걱정하셔서 제가 절대 아니라고 절대 말씀드리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절차가 진행되는 거라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예. 안심해도 된다. 그럼 저희가 표정을 좀 풀고 있어도 될까요? 조금은. 네, 그러니까 그래도? 윤석열에 대해서는 그런데 윤석열에 대해서는? 예, 윤석열 내란 잔당들 지금 네. 잔불들이 많이 다시 불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어서 그거는 지금 눈에 정말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제 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계속 이제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라고 보시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위원으로 네.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활동하고 계시고 저희도 헌재 저희 오마이 TV가 현장 가서 의원님들 들어올 때 또 나갈 때 계속해서 팔로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시는 모습도 제가 보기 하고 있는데 직접 헌법재판소 심판정이 들어가서 변론 시켜보신 이 소회랄까요?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되십니까? 그 이제 피청구인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나온 이후에 지금 피청구인의 행태는 정말 실망스럽고 말을 하면 할수록 국민들을 분노를 더 자극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네. 있어서 저희도 이제 거기 앉아 있기가 사실 이제 의원들끼리 저 얘기 계속 듣고 있어야 되냐 정말 너무 화가 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반성하거나 이런 사태를 본인의 모든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하들한테 전부 다 책임을 미루면서 그 막 부정선거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저희는 정말 너무 경악했거든요. 부정선거라는 것은 비상계엄의 어떤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이 주다는 사태가 있어야 되는데 부정선거, 선거의 공정성 그거 시스템 점검하기 위해서 뭐 계엄을 했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자백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편안하게 그냥 계속 얘기하면 할수록 본인의 그 잘못 비위,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형국가 아닌가 싶어서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있다. 자백하는 중이다. 내일도 와서 뭐 많이 얘기할 거예요. 내일도 와서. 본인의 그 자책골을 많이 넣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난번에 있었던 김용현 전 장관과의 윤석열 네. 대통령 그때도 완전 망했죠. 그때 망했다. 네, 그때도 예. 그 김용현 저 증인의 그 말도 너무나 그동안에 다른 말들, 다른 진술이나 다른 증거들하고 다 거의 많이 배치되면서 네. 그러니까 윤석열 일병 구하기를 했지만 구하기는커녕 더 수렁에 빠뜨리는 그런 증언들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렁에 빠뜨렸다. 근데 윤석열 이제 피청구인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이렇게 직접 이제 신문도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직접 잘 나서요 원래. 아, 원래 그런 스타일이에요. 원래 그런 내일도 스타일이다?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다가 그 자기가 직접 신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윤석열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김용현 증인이 전 장관이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윤석열을 도와준 게 아니냐 이렇게 네. 보신 분도 있던데. 그러니까 그건 아닙니까? 자기들끼리는 도와주고 그 윤석열의 내란 수괴 혐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좀 축소시켜야 네. 다음 이제 대선 국면이지 않습니까? 아하. 거기서 대선 국면에서 좀 그 윤석열이 건재해야 네. 이 그 대선 국면에서 유리하고 나중에 이제 정권이 재창출되면 그러면 사면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렇게 한 건데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이 오히려 더 불리하게 예를 들면 저는 의미도 있었던 게 김용현 증인이 한 얘기 중에 계엄 찬성한 국무위원도 있었다. 그리고 쪽지는 내란 비상계엄 관련한 지시서가 예. 한 개가 아니고 되게 6장 뭐 이렇게 거기 작성이 됐었다. 네. 뭐 이런 것들은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증거들이 될 수 있고 그동안 안 나왔던 그래서 실체 확인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증언들이 나와버려서 오히려 내란 수계를 점점 수령에 빠뜨리는 길이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네. 그런 상황이 됐군요. 그래서 저희가 뭐 기억에 남는 거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의원 아니고 요원 끌어내라고 네. 했다. 그 요원이라는 말 때문에 그 명절 기간 내내 모든 사람들이 큰 웃음을 뭐 하셨는데요. 국회의원이 다 이제 국회 요원이 네, 되고. 그래서 저희 저 국회 요원이 다 됐는데 그래서 저희 국회 측에서 그럼 요원들은 특전사 요원들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요원들은 철수 명령을 내리면 바로 나오는데 왜 총을 쏴서라도 네 사람이 한 사람씩 끌고서라도 왜 끌고 나와야 되냐 그랬더니 제대로 답변도 못하면서 막 자기들 변호인들 막 웃고 그러더라고요. 변호인들이 웃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우스꽝스러운 이게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요원 때문에. 요원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희극이 됐어요. 희극이 됐습니다. 예, 희극이 돼 버렸습니다. 뭐 SNL 한 편 찍었다 뭐 이런 얘기가 네. 나올 정도로 다들 이제 웃고 어떻게 이런 수준의 얘기가 나오냐 이런. 그러니까 저런 수준의 수준의 얘기가.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하고 어. 계엄 내란을 일으킨 것에 정말 예. 국민들이 너무너무 충격이신 거죠. 근데 내일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헌재 계속 그럴 심판정에서 겁니다. 그런 네. 모습이 나올 거라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내일 같은 경우 홍장원 뭐 전 1차장이 홍장원, 나오고 이진우, 여인영 이렇게 세 맞아요. 사람 예. 증인인데 저는 홍장원 차장이 그에 대해서도 윤석열 쪽에서는 본인이 직접 이제 신문할 거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홍장원을 제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진술들이 체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그렇죠. 진술들이 나왔기 홍장원, 때문에 전 차장이. 그거를 흐트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본인의 지금 하는 모든 행태들은 네. 행동들은 앞으로 형사 재판에서 본인이 변명할 내용들이 인 거죠. 그러니까 요원도 그런 의미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장원과의 대격돌을 내일 관전 포인트로 내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장원 전 차장이 국회 와서 하는 얘기를 쭉 보면은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내일 심판정에서 붙는다.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은 윤석열의 사람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군 출신이고 네. 그런데 매우 보수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지 않나. 이건 비상계엄을 발령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본인이 그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힘이 있는 거예요. 모든 진실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윤석열 측에서는 홍장원을 무너뜨리는 것이 내일 목표일 거고 그 다음에 홍장원 지금 차장은 지금 자신이 진실을 밝혔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버텨야 하는 거예요. 이 진실을 계속해서 사실대로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쨌든 대격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윤석열이 내일 뭐 안 나올 수도 있다. 저는 나올 거라고 나올 생각해요. 거라고 보세요? 윤석열 스타일이에요. 앉아봐, 들어봐, 내가 얘기해 볼게. 이거 맞지 이렇게 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영현한테 했듯이 다 자기가 기억나죠? 임명하고 뭐 이렇게? 자기 밑에 사람이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국회 측에서 차단막을 좀 아. 해달라, 혹은 피청구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드렸는데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그렇네요. 아무래도 그럼- 껄끄럽긴 하죠. 그렇죠. 사실 얼굴 형사재판에서는 보면서 그런 경우 많거든요. 예. 피고인 없이 증언하거나 아니면은 비디오 중계 장치를 이용해서 증언하거나 이렇게 해서 증언을 이끌어내는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그럼 내일 홍장원 대 윤석열의 이 대격돌 이거 네.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이제 계속 화목 이어지고 또 뭐 이제 이번 주 2월 목요일부터인가요? 13일까지가 예, 가 있고. 그 기일이 잡혀 있고요. 네. 그 윤석열 측에서 지금 추가 증인을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뭐 그 최근에 이제 뭐 조태용 국정원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외에 이제 국정원 제3차장이라든가 신원식 이런 사람들 뭐 추가로 그다음 부정선거 뭐 입증하겠다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증인 신청했는데 네. 헌재 입장에서는 지금 뭐 계속 재판의 공정성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좀 받아줬어요. 그렇지만 그 예정된 기일 안에 모든 증인들을 모두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네. 2월 13일에는 저는 변론이 끝날 거라고 어.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조금 한두 기일 더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저는 뭐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끝날 거다. 그래서 뭐 2월 말 얘기가 나오고 뭐 그러니까 3월 초 얘기가 나오고 저희들의 목표는 예. 2월 말 선고, 2월 음. 중으로는 이 국정의 혼란 상태가 이제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헌정 질서가 지금 네. 바로 잡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2월 말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관 흔들기를 너무 심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재판관 흔들기는 4년 전에 제가 윤석열 감찰할 때 네. 징계위원들을 끝없이 흔들었어요. 그래서 그 징계위원들이 뭐 어디 출신이다부터 예. 시작해가지고 그 징계위원들이 뭐 성향이라든가 네. 뭐 어디서 뭘 했다라든가 이런 걸 막 낱낱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예. 자지우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말도 안 되는 음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판관 흔들기 할 거다라고 미리 예고를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예상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재판관 흔들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재판관 흔들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소가 지금 그거 대응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지금 꼬투리 잡고 있잖아요. 누구의 뭐 남편이 동생이. 그래서 헌재 입장에서는 이 위법 논란, 이 위법 시비에 대해서 그 계속 이제 점검하고 이렇게 다 집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약간은 늦춰질 수는 있겠다. 저는 헌재가 좀 그거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3월 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2월 말이 저는 목표였는데 예. 조금 더 가더라도 3월 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재판관 흔들기 이거 너무나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매우 심각하죠. 그 재판관 성향 관련해서는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당시에 네. 판사 사찰 문건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재판관, 중요 사건의 재판관 판사들의 성향 분석을 해놓은 맞아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윤석열식 플레이입니다. 예, 판사가 뭐 어쨌네, 판사 가족이 어땠네. 네. 과거에 판사 사찰 문건에도 보면 가족이 누구니 뭐 이런 얘기 있어요. 맞아요. 심지어 취미가 뭐니 뭐 이런 취미,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억납니다. 그런 거 가지고 지금 흔들기를 하고 있고, 판사가 가족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판사가 판결을 다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판사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굉장히 심각한, 저는 재판부 모독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반헌법적인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법치를 인정하지 않고 헌법기관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죠. 네. 반국가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반국가 세력이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쪽 대리인단, 변호인단 이 얘기, 그 지적 그것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지도부도 똑같은 같이 얘기하고 그러고 있는 있습니다. 같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일제히 그러고 있는 예, 거거든요. 그 마치 법사위 약속이란 주진우 것처럼. 의원이 예. 뭐 헌재 대행께서 뭐 무슨 그 블로그에 예, 독후 감상문 쓴 예. 것까지 문제 삼더라고요. 누구 팔로우하고 뭐 이런 그거는 것도 다. 무슨 사찰 아닙니까? 아. 개인의 그 이때 활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리인, 그다음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나 뭐 지도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일제히 그러고 있고, 또 그쪽 스피커들, 유튜버나 네. 이게 지금 하면서,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지금 그 극우 집회, 그 저쪽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등장하고 그러면서 지금 헌법재판소 폭동을 저는 부추기는 것이다. 서부지법 폭동이 그런 식으로 뭐 그 국민의힘 인사들이 국민 저항권 운운하면서 맞아요. 그 영장이 불법이다, 공수처 수사가 예, 잘못됐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에게 명분을 줬듯이 네. 헌법재판소도 지금 탄핵 심판 기일을 진행하는 거 재판을 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 재판관들은 없어져야 돼. 이러면은 그쪽에 가서 폭동을 해도 되는 명분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매우 위험하다. 그렇네요. 그것을 지금 공당이 예. 그 국민의힘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고 뭐 정강훈의 이른바 이제 국민 저항권 그 얘기가 뭐 불씨가 돼가지고 사실 이렇게 서부지법 폭동까지 간 게 그렇죠. 아니냐. 국민 저항권이라는 것은 불법한 공권력에 대해서 국민이 더 이상 수단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그 저항권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서 네.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불법하게 본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네요. 저항권 행사가 아니죠. 저항권 행사가 아니다. 또 헌재가 만약에 이제 어떤 판결을 하려고 할 때 정말 거기에 또 몰려드는 이 그렇죠. 뭐 극우 지금 이제 보수 헌법재판소를 사람들. 공격하면서 예. 그 지금 또 어떤 폭동이 전개될지 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재판관에 대해서 이게 개인적인 사생활들을 끄집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헌재의 어떤 권위와 또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헌재도 우리 국민들이 가서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걱정입니다. 그 명분을 예, 주고 예, 있는 거라고 저는 명분을 주고 생각해요. 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이제 저항권 얘기 나왔을 때 뭐 5.18 그다음에 4.19 예. 그런 식으로 잘못 자기들이 그 인식하면서 우리 저항권 행사할 수 있어 이렇게 나갔거든요. 네. 근데 그런 명분을 지금 재판관 공격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명분을 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 걱정이네요. 헌법재판소 지금 뭐 계속해서 거기도 경찰 버스들이 와서 네. 경계는 서고 있지만 참 위험한 상황이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대로 경계 멈춰야 경비를 해야 된다고 되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멈춰야 되고 특히 공당이라고 또 지금 자신들은 여당이라고 자임하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민주주의 정당이라면 사실 이런 건 얘기하면 안 되고 이런 노이즈나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그거 아니라고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같은 팀처럼 플레이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문제라는 거고. 그럼 굉장히 우려스럽죠. 네. 우려스럽다.